1위 기업보다 PR이 높다? 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상위 10%에 해당이 됩니다. 가온치스 역시 더 볼 정도는 균등 배정 주식수는 가온칩스가 전일 수요예측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일단 공모가 밴드 상단을 뛰어넘는 14,00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수요예측 결과가 그만큼 잘 나왔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가온칩스 어떤 이유에서 수요예측 결과가 좋게 나왔는지, 그리고 청약한다면 과연 기대 수익률은 얼마일지, 몇 주를 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디자인하우스 협력사입니다. 디자인하우스가 무엇인지는 뒤에서 좀 자세하게 다루겠고요. 자, 결과적으로는 반도체 관련 주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모 규모는 280억 원, 시가총액은 1,600억 원 정도로 소형주입니다. 수요예측일은 2일부터 3일까지 진행을 했고요. 청약일은 11일부터 12일까지, 즉 돌아오는 수, 목, 양일에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신기한 게 보통 수요예측일이 끝나면 바로 그 다음날이나 아니면 이틀 후에 청약을 진행을 하는데,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수요예측이 끝나고 약 10일 후에 진행을 합니다. 청약일이 많이 겹칩니다. 다른 기업들과. 이 부분도 포인트인데 이것도 역시나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장일은 5월 20일입니다. 그리고 대신증권에서 청약을 진행을 합니다. 실적을 살펴보시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300억 원이 조금 넘었고요. 영업이익은 60억 원입니다. 마진이 좀 높은 편이죠. 제조업 치고는. 실적 같은 경우에는 좀 들쑥날쑥하긴 한데 작년에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앞서서 가온칩스가 디자인하우스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선 먼저 반도체 사업 모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은 설계, 제조, 조립, 포장 세 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설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회로를 설계하는 그런 일을 말하고요. 제조는 설계한 그 도면대로 반도체를 실제로 제조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그리고 조립 포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제조가 되면 이 둥그런 웨이퍼 원판에 와플처럼 그렇게 칩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거를 칩 단위로 다 잘라서 포장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웨이퍼 단위로 된 칩 같은 경우에는 아직 완성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도체 회로는 새겨져 있지만 스마트폰, PC, 각종 IT 기기에 실장이 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특성을 연결을 하고 외부의 물리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포장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을 조립 포장 공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설계를 담당하는 업체를 팹리스 업체라고 합니다. 팹이 공장이죠. 즉 팹이 없다라고 해서 팹리스라고 하고요. 제조를 담당하는 업체를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립 포장을 담당하는 업체를 OSAT, 오사트 업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IP라고 나와 있죠. IP는 지적재산권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적재산권은 반도체 설계 도면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IP 업체들이 팹리스 업체나 아니면은 파운드리 업체 이런 곳에다가 이렇게 설계 도면을 빌려주고 로열티를 받는 그런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설계, 제조, 조립, 포장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업체를 종합반도체 회사라고 해서 IDM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표적인 IDM 업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IDM 업체가 이 팹리스나 파운드리 이런 업체들보다 뛰어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냐?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IDM 업체인 이유는 메모리 반도체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종류를 메모리, 시스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메모리는 일반적으로 좀 단순합니다. 빵에 비교를 하자면은 식빵 같은 그런 공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상당히 복잡하죠. 이 빵을 만드는 공정에 비교를 한다면 케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퀄컴, 그 다음에 TSMC 등 다양한 그런 업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 설계 도면을 만드는 이 팹리스 업체가 파운드리 업체한테 설계 도면을 주잖아요. 자, 근데 완성된 세부적인 설계 도면이 아니라 건설로 친다면은 그냥 아파트 조감도 정도를 줍니다. 이걸 가지고 이 건설사가 만들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팹리스 업체가 제공해주는 설계 도면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완성된 설계 도면을 주는 업체들이 바로 디자인 하우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팹리스 업체와 좀 유사한 그런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가온칩스가 이 디자인 하우스를 담당하고 있다. 자, 파운드리에서 글로벌 1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TSMC죠. 삼성전자는 TSMC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위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부끄러운 수준이에요. 왜냐하면은 TSMC와 격차가 상당합니다. 사실 미세화 공정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수율은 TSMC가 훨씬 앞서죠. 근데 TSMC가 삼성전자를 이기는 이유에는 이 미세화 공정 수율뿐만 아니라 바로 디자인 하우스 밸류 체인을 곤고히 갖추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030 시스템 반도체 1위를 위해서 약 150조 원 가량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져 있죠. 여기에는 바로 이 TSMC와 마찬가지로 디자인 하우스 밸류 체인을 곤고히 다지기 위한 그러한 투자 금액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이 디자인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 가온칩스가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가온칩스의 3개년도 사업부별 매출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제품 매출과 용역 매출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용역 매출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제품 매출은 직접 가온칩스가 수주를 해서 설계를 한 그런 제품이고요. 용역 매출 같은 경우에는 가온칩스의 주력 고객사, 가령 삼성전자가 수주를 한 다음에 가온칩스의 설계를 위탁한 그런 부분입니다. 용역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 원가율이 낮아가지고 이익률이 높습니다. 제품 매출 살펴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바로 오토모티브, 인공지능입니다. 두 부문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이 큰 편이고요. 최근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라고 볼 수 있겠죠.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2, 3년 전부터 이 오토모티브 차량용 반도체 개발에 매진을 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한다면 올해 이 차량용 반도체 매출액이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상당합니다. 전기차, 자율주행차로 가면서 반도체가 훨씬 더 자동차에 많이 들어가게 됐고요. 추가적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을 했죠. 자,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분야다. 자, 그렇다면 가온칩스 수혜측 결과 얼마나 잘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혜측 비율입니다. 1847대 1을 기록을 해서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공모를 진행한 공모주와 비교를 해봐서 상위 4%에 해당이 됩니다. 유통 가능 물량 비율은 26.7%로 이것도 좀 높은 편이고요. 공모가 상단 초과 제출 비율은 92.3%입니다. 그래서 상위 10%대다.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14.7%. 이거는 그렇게 높지가 않죠. 하지만 앞서 가온칩스의 시가총액이 공모가 기준으로 1,600억입니다. 상당한 중소형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사이즈가 작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의무 보유 확약을 많이 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치도 무난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가온칩스의 공모지표 종합 점수 산정을 해보니까 100점 만점에 80점이 나왔고요. 이는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공모를 진행한 업체와 비교해 봤을 때 상위 10%에 해당이 됩니다. 자, 수혜측 결과 상당히 잘 나왔단 말이죠. 자, 그런데 공모가를 보면 아무래도 비싸다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상장사 중에 디자인 하우스, AD 테크놀로지가 대표적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가온칩스에 비해서 매출액도 10배가량 높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큽니다. 물론 가온칩스가 영업이익, 마진율은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매출액은 한 10분의 1이지만 영업이익은 AD 테크놀로지의 60%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AD 테크놀로지는 PR이 15배란 말이에요. 근데 가온칩스는 26배입니다. AD 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 디자인 하우스 1위 기업이거든요. 자, 아무리 가온칩스가 마진율이 높다라고 해서 1위 기업보다 PR이 높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사업부별 매출 구성을 보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AD 테크놀로지는 모바일 중심이에요.
여기에서 85%의 매출액을 창출합니다. 자, 모바일이면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업황이 올해 어떻죠? 원래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이 중국의 봉쇄 이슈 등 여러 가지 그런 매크로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이미 2015년부터 성숙기 산업에 진입을 했습니다. 성장성이 높지가 않죠.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AD 테크놀로지의 제품군은 그다지 성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오토모티브, 차량용 반도체죠. AI 두 쌍두마차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 부분 매출액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제품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AI라든지 차량용 반도체, 이 성장 산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기관 투자자들은 생각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가온칩스, 과연 상장하고 나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온칩스와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유사한 기업들, 상장하고 나서 공모가 대비 얼마나 올랐는지 살펴보니까 시가상승률은 더블을 기록한 업체가 총 9개 기업 중에서 6개 기업이 해당이 되었고요. 이 중에서 따사가에 성공한 기업은 2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선례를 살펴봤을 때 가온칩스 역시 더블 정도는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따상까지는 좀 힘들겠지만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온칩스 과연 청약하면 몇 주나 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균등 배정 수량입니다. 대신증권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균등 배정 주식수는 25만 주입니다. 과거에 대신증권 단독으로 청약을 진행을 했고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높았고 청약에 흥행했던 기업들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CU테크 같은 경우에는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67점이에요. 그리고 청약 건수가 약 18만 건입니다. 이걸 대입해본다 라고 한다면 1인당 균등 배정 주식수가 1.4주, 투임의 사례를 적용한다 라고 한다면 예상 청약 건수는 26만 건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한 주가 약간 좀 모자랍니다. 다음 풍원전밀 같은 경우에는 40만 건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를 대입을 한다 라고 한다면 0.6주가 나옵니다. 셋 다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유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 최근으로 가면 갈수록 청약 건수가 점점 많아지죠. 이를 감안한다 라고 한다면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이 3개 기업보다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높습니다. 그리고 청약 건수 역시 이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다라고 한다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균등 배정 주식수는 아무래도 추첨으로 한 주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0.5주 정도, 자, 그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번에 예상 비례 한 주당 필요한 청약 증거금입니다. 삼형 SNC부터 유일 로보틱스까지 총 4개 기업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기업은 가온칩스와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유사하고 공모 규모 역시 유사한 기업입니다. 이 기업들의 청약 경쟁률을 평균 내면 2,351대 1이 되고요. 이를 바탕으로 청약 증거금을 계산하면 8조 2천억 원. 즉, 비례 한 주당 필요한 청약 증거금은 3,300만 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러프하게 약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자, 그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례 한 주당. 자, 그런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원스토어부터 마스턴, 리츠까지 이 3개의 기업이 가온칩스 비례 청약에 참여한다라고 한다면 이 3개 기업 같은 경우에는 패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이 비례 청약이 좀 분산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역으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가온칩스에 이 비례 청약이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뭐 하나가 생각보다 이 청약 결과가 잘 나왔다라고 한다면 자, 그쪽에다 비례 청약을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수요 예측 결과가 다 나오고 나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 AD 테크놀로지보다 훨씬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제품 포트폴리오에 있는데 차량용 반도체, AI 이쪽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결과가 양호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소 한 더블 이상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매크로 환경, 청약일 당시 시장 상황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균등으로는 아무래도 추첨을 통해서 한 주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비례 한 주당 필요한 청약 증거금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변수가 있죠. 테린페이퍼, 원스토어, 리츠 이런 것들과 청약일이 겹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청약 증거금이 분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온칩스보다 오히려 이 셋 중에 하나에 청약을 하는 것이 이 비례 청약 관점에서는 긍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수요 예측 결과가 다 나오고 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다들 의미 있는 수량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